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썼는데, 아니, 오히려 더 아껴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집집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난방비는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끼려고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폭탄처럼 터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일러 껐다 켰다 하고, 지원금 받아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설정 버튼 잘못해놓고, 매달 몇만 원, 아니, 겨울 내내 수십만 원을 그냥 버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분명 절약한다고 했는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계산 방식 때문에 당신은 많이 쓴 걸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찍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참고로 듣고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겨울을 나면 다음 달, 다다음 달 고지서가 지금보다 더 폭탄이 되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는 껐다 켜야 아끼는 거 아니야? 에너지 바우처 받으면 알아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집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오는 집들의 공통점, 아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이유, 그리고 오늘 당장 설정 하나만 바꿔도 요금이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은 같은 난방 쓰고도 덜 내는데 나만 계속 더 내고 있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방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난방비에서 줄줄 새고 있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집이 크다거나 보일러가 고급이라거나 벽이 얇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난방비 폭탄 맞는 집의 공통점은 딱 하나, 아끼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난 분명히 아꼈는데 보일러도 껐다 켰고 추울까봐 잠깐만 틀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들이 난방비 폭탄 맞는 시작점입니다. 난방비 폭탄 맞는 집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보일러를 전등처럼 껐다 켰다 합니다. 외출할 때 꺼두고, 들어와서 켜고, 춥다고 올렸다가, 덥다고 끄고, 이게 절약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난방요금 구조에서는 이게 가장 비싼 사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는 유지비보다 처음 데우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드리면 냄비에 찬물을 넣고 처음부터 다시 끓이는 것과 약불로 계속 데워두는 것 어느 쪽이 연료를 더 먹을까요? 정답은 매번 처음부터 끓이는 쪽입니다.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집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목표 온도까지 끌어올릴 때 가스가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땐 무조건 꺼야 절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건 여름에 사용하는 에어컨 개념을 겨울 난방에 그대로 적용한 착각입니다. 난방비 많이 나오는 집의 두 번째 공통점은 춥다고 느끼는 순간 온도를 한 번에 확 올리는 겁니다. 20도에서 25도, 22도에서 28도. 이 순간 보일러는 전력 질주에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치면 평소엔 걷다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폭발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따뜻해지면 이번엔 또 덥다고 꺼버립니다. 그러면 집은 다시 식고 다시 켜면 또 처음부터 전력 질주. 이 악순환이 한 달 내내 반복되면 난방비는 조용히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집은 오래돼서, 단열이 안 돼서, 아파트가 아니라서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집 구조도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핑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에 같은 평수, 같은 연식인데도 난방비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집이 아니라 사용 습관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환기한다고 베란다 문 활짝 열어두고, 방문 열어두고, 현관문 자주 열고 닫고, 이 행동은 난방비 측면에서는 돈을 밖으로 던지는 행동입니다. 난방은 따뜻한 공기를 데우는 비용이 아니라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보일러는 아직 덜 따뜻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불을 떼게 됩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설정 온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보일러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온도 손실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는 동안은 추워도 되지. 이불 덮고 자면 되지. 그래서 취침 전에 보일러를 확 내려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도 다음날 난방비를 키우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밤새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아침에 다시 데울 때 보일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외부 온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같은 온도를 올려도 가스 소모는 더 큽니다. 즉, 밤에 아끼겠다고 내린 온도가 아침 난방비를 폭발시키는 구조입니다. 난방비 폭탄 맞는 집에 아주 위험한 공통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린 지원금 받으니까 괜찮아. 에너지 바우처 있잖아. 이렇게 안심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무한정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한도, 정해진 기간, 정해진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지원금은 요금이 줄어드는 돈이 아니라 있어도 소용없는 돈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정리하자면 난방비 폭탄 맞는 집의 공통점은 아끼려고 껐다 켠다. 춥다고 한 번에 확 올린다. 밤에 과하게 내린다. 문 열어둔 채 난방한다. 지원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절약하고 있다고 믿지만 요금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겨울을 보내도 누군가는 고지서를 보고 놀라고 누군가는 이번 달은 좀 덜 나왔네 라고 안심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일러는 껐다 켜야 아끼는 거 아닌가?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전기 아끼듯, 불 꺼놓듯, 보일러도 안 쓰면 꺼야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는 켜져 있는 시간보다 다시 데우는 횟수가 요금을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겨울 내내 열심히 아끼고도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일러 요금 구조의 핵심은 이미 따뜻한 집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차가워진 집을 다시 데우는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집안이 18도에서 20도로 유지되는 상태와 완전히 식어서 12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20도로 다시 올리는 것은 같은 20도지만 가스 사용량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보일러는 바닥 전체, 벽체 공기, 가구, 이 모든 걸 다시 데워야 합니다. 즉, 집 전체를 한 번 더 데우는 작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안 켜. 아침에만 잠깐 틀고 저녁에도 잠깐 틀어.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보일러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루에 2번 대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때 보일러는 가장 많은 가스를 쓰는 최대 출력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최대 출력 구간이 난방비의 핵심입니다. 나는 낮에 집에 없는데 그럼 계속 켜두란 말이에요? 정답은 계속 최고로 켜두라가 아니고 완전히 끄지 말라는 겁니다.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는 게 아니라 외출 모드 또는 유지 가능한 최저 온도로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적정 유지 온도가 20도라면 외출 시에는 16에서 18도 정도로만 유지.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보일러를 끄는 건 낮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외부 온도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도 하락이라도 밤에는 열 손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밤새 꺼두면 아침에는 집이 완전히 냉각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보일러를 켜는 순간 보일러는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가동이 그날 난방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말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만 따뜻하면 되지, 집은 추워도 되잖아. 하지만 보일러는 사람을 데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집을 데우는 기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집이 식으면 다음 가동 시 그만큼 더 많은 연료를 씁니다. 즉, 사람은 따뜻했을지 몰라도 난방비는 손해가 난 상태인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켜면 연소 효율 저하, 배관 열 손실 증가, 설정값 오류 누적, 이런 문제들이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오래된 보일러일수록 이 차이가 더 큽니다. 우리 집은 오래돼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오래된 집일수록 더 끄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난방비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식은 낮은 온도로 꾸준히 유지하고 외출 시 완전 차단하고 밤에도 급격한 하락하지 않게 하고 온도는 천천히 조절합니다. 즉, 보일러를 전등이 아니라 체온 유지 장치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에너지 바우처 받잖아. 그런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난방비가 줄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사용법을 모르면 체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난방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착각은 지원금은 요금을 깎아주는 돈이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받았어요. 난방비 지원 대상이라는데요. 그런데 왜 요금은 그대로예요?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구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난방비를 할인해 주는 거다.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거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한도의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제때 쓰지 않으면, 방식이 맞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처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이 중에서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가스만 쓰는데 우리 집은 지역난방인데 사용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 결과 바우처는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받았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입니다. 이런 착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신청해서 받았으니까 알아서 깎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 차감 방식이 있고 직접 결제 방식이 있고 계절별로 나뉘어 있고 사용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바우처는 쓸모없는 돈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한 구조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2월이 안 됩니다. 즉, 아껴 써야지 하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다음 달에 써야지. 아직은 그렇게 안 추워서. 가스 많이 안 써서. 그러다 보면 봄이 되고
사용 기간이 끝나고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받고도 못 쓴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난방비가 안 줄어드는 이유는 대부분 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바우처 금액보다 실제 사용 요금이 훨씬 많아서 줄어든 게 체감이 안 되는 것. 둘째, 전기, 가스, 난방 중 적용 항목이 다른데 주로 쓰는 에너지에 적용 안 되는 것. 세 번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차감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네 번째, 사용 기간을 지나쳐 이미 소멸된 것. 다섯 번째, 부분 적용인데 전액 지원으로 착각하는 것. 즉, 제도는 있지만 체감은 거의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역 난방이나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가 관리비 고지서 안에서 묻혀버립니다. 고지서를 봐도 어디서 빠졌는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나는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 받은 건 맞는데 보이지 않게 사라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것저것 지원받으니까 난방비도 자동이겠지.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다른 복지와 별개로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자동 신청이 안 되고, 자동 연장이 안 되고, 자동 적용도 안 됩니다.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빠질 수 있고, 신청 시기를 놓쳐도 그 해는 끝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난방비는 계속 많이 나오고 지원금은 받은 줄도 모르고 사라지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네라고 오해합니다.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돈을 제 손으로 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돈이 아니라 알고 써야 살아남는 돈입니다.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실제로 요금이 줄어드는 건가? 돈 들이지 않고 당장 집에서 바꿀 수 있는 난방비 절약 설정과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알고 나면 바로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난방비가 왜 폭탄처럼 나오는지, 보일러를 껐다 켜면 왜 손해인지, 에너지 바우처가 왜 체감이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바꾸면 되는데 복잡한 공사도 필요 없고 돈 드는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설정과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오늘 당장 집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바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보일러 모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일러가 어떤 모드로 돌아가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일러에는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난방, 외출, 온수, 예약, 취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외출 모드와 난방 모드의 차이입니다. 외출 모드는 완전히 끄는 게 아닙니다. 집이 얼지 않게 최소한의 열을 유지하는 모드입니다. 외출할 때 전원을 꺼버리는 분들, 오늘부터는 외출 모드로만 바꾸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다시 켤 때 드는 재가동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방비 줄이는 온도의 핵심은 높고 짧게가 아니라 낮고 길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도는 춥고 25도는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방비 관점에서는 20도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25도까지 확 올렸다가 끄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권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낮 시간에는 19에서 21도, 취침 시간에는 17에서 18도, 외출 시 유지 온도는 16에서 17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춥다고 느껴질 때 온도를 한 번에 3도, 4도 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난방비 폭탄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일러는 설정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도씩 30분 간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30분마다 1도씩 올리는 것. 이 습관 하나로도 난방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을 오래 열어두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난방 중 환기의 정답은 짧고 한 번에입니다. 창문 여러 개를 동시에 열기, 35분 이내로 끝내기, 환기 후 바로 닫기. 이렇게 하면 공기는 바뀌지만 벽과 바닥의 열은 유지됩니다. 베란다 문 살짝 열어놓고 30분, 1시간씩 두는 건 난방비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보일러를 틀자마자 온풍기처럼 바로 따뜻해지길 기대하시면 난방비가 올라갑니다. 보일러 난방은 공기가 아니라 바닥과 구조물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체감이 안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집 전체가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이걸 못 기다리고 온도를 더 올리는 순간 가스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여섯 번째, 난방비 절약에서 가성비 최고는 문풍지와 커튼입니다. 현관문 틈, 베란다 창문 틈, 방 창문 아래 이 틈새 하나 때문에 보일러는 계속 아직 덜 따뜻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싼 단열 공사보다 문풍지 몇천 원짜리가 체감 효과는 훨씬 큽니다. 일곱 번째, 전기요, 전기장판, 온열기 이것들은 난방 대체가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보일러를 끄고 전기요로 버티는 건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는 유지, 전기요는 체온 보조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난방비는 아끼려고 추위 참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조에 맞게 쓰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하나하나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하루, 이틀, 겨울 내내 쌓이면 고지서 숫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보일러 설정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셨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감면 제도와 전부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모르면 난방비를 줄여도 다른 쪽에서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비, 열사용료, 공동난방, 지역난방, 에너지 사용료, 문제는 이 항목들이 한눈에 얼마를 썼는지 알기 어렵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난방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줄었어도 체감이 안 되거나 늘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난방 관련 항목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지난달과 작년에 같은 달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으면 절약 효과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명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 가정에서 보면 집은 본인 명의, 전기가스는 자녀 명의, 관리비는 세대주 명의 이렇게 명의가 섞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요금 감면 지원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가스요금 감면은 사람이 아니라 명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인데 왜 안 깎아주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전기, 가스, 난방 명의가 실제 거주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감면 신청은 수급자 또는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난방비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지원 감면을 받는 과정에서 소득재산 구조가 재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유지 중이신 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다른 정보가 함께 점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좀 줄이려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난방비 지원 신청 전후로 건강보험 자격 변동 여부 확인하시고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받으면 난방비도 어느 정도 포함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에너지 바우처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집값 임대료 중심이고 난방비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아도 난방비 지원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할 부분은 주거급여와 난방비 지원은 각각 따로 신청,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요금, 감면은 매년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가구원수, 소득 기준, 주소지 명의. 이 중에서 하나만 달라져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작년에 받았다는 기억은 버리고 매년 새로 확인하고 동주민센터, 복지로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난방비는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관리 구조, 명예, 연계 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정을 잘해도 이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돈은 다른 구멍으로 계속 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난방비는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 돈이 아니라 잘못 써서 새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겨울을 살아도 누군가는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고 누군가는 이번 달은 좀 덜 나왔네라고 안심합니다. 그 차이는 생활 수준이 아니라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방비는 켜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데우는 횟수가 결정합니다.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면 그때마다 집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데우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가스가 난방비의 핵심입니다. 외출한다고 완전히 끄는 습관, 밤에 과하게 온도를 내리는 습관, 춥다고 한 번에 확 올리는 습관, 이 세 가지만 해도 난방비는 조용히 폭탄이 됩니다. 낮게, 꾸준히, 천천히 이게 난방비의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자동 할인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을 알아서 깎아주는 돈이 아닙니다. 사용 기간이 있고 적용 항목이 정해져 있고 방식이 맞아야 체감이 됩니다.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살아남는 돈입니다. 지원금이 있는데도 난방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구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난방비는 관리비, 명예, 다른 복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였는데 관리비가 그대로라면, 명의가 엇갈려 있다면, 감면이 적용 안 되고 있다면 돈은 다른 구멍으로 계속 셉니다. 전기, 가스 명의, 관리비 고지서 항목, 주거급여, 에너지 지원, 건강보험 자격. 이 연결고리를 모르면 아무리 아껴도 체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당장 이 5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첫째, 보일러 모드 확인합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다면 외출 모드로 전환하세요. 둘째, 목표 온도 재설정은 주간 19도에서 21도, 취침 17도에서 18도로 유지하세요. 한 번에 1도씩만 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관리비 고지서 꺼내서 난방 관련 항목 표시하세요. 지난달과 작년에 같은 달과 비교합니다.
넷째, 전기가스명에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자와 일치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감면 대상자 명의인지도 확인합니다. 다섯째, 지원금 사용 여부 확인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확인하세요. 남은 금액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5가지만 해도 이번 겨울 다음 달 고지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난방비는 나라가 정해놓은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집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어. 원래 겨울엔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넘기기엔 너무 많은 돈이 새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아는 순간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 부모님, 이웃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고지서가 달라진다라고요.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앞으로도 이런 알짜배기 정보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모아서 전해드리는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릴게요. 편안한 오후 되세요.